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정가병과 함께하는 CEO 북클럽 특강을 했었어요. 그때 사용했던 교재가 레이 달리오가 썼던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명저였는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이 달리오 알고 계시죠?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책은 2022년에 나왔는데, 저자 레이 달리오는 이태리 이민의 후손입니다. 뉴욕에서 자랐고 또 하버드에서 MBA를 마쳤었죠. 그런데 세계 최대의 헤지 펀드가 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는 1973년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주 조그맣게 창업을 했어요. 지금은 19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부가 됐죠. 그런데 레이 달리오는 아주 전설적인 펀드 운용자로도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1991년에서 2005년 사이에 그 격동기에 불과 3년만 손실을 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손실 규모도 마이너스 4%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더 널리 알려진 것은 2007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거부들은 우리가 살펴보면은 상당히 재미있고 우리한테 주는 교훈도 많이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12살에 이 골프 클럽에서 캐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캐디를 하다 보니까 고정 고객이 생겼는데, 그 고정 고객이 당시에 월스트리트의 대전문가 투자자였던 레이브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잘 알게 되면서 그 회사에 썸머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 뒤에는 12살에 불과 300불을 가지고 노스이스트 에어라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폭등을 했죠. 이 뒤부터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예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생활했고,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 뉴욕의 증권 거래소였습니다. 여러분, 300불 가지고 시작한 한 사람이 이렇게 거부가 됐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부들이 존경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레이 달리오도 당연히 기빙 플레저에 가입했습니다. 기빙 플레저는 제가 언젠가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시작한 캠페인인데 1조 이상의 거부들이 자신의 재산을 거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캠페인입니다. 당연히 레이 달리오도 거기 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분이 쓴 2022년의 베스트셀러가 The Changing World Order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 수백만 권이 팔렸죠. 1500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 역사를 분석하면서 경제 대국이 어떻게 부상하고 어떻게 쇠퇴했는가, 이 제국의 흥망사를 살펴봤던 거죠. 여기서 나온 중요한 몇 개 지표를 그림과 함께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인류 500년의 역사는 사실은 전쟁과 질병의 역사라고 할 만큼 다사다난했고 전쟁도 많고 질병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것인데, 전쟁과 자연재해, 전염병, 기근, 이게 이제 색깔별로 나타나 있죠. 그런데 지난 500년 동안에 사실은 거의 주기적으로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병, 이번에 코로나와 같은 역병도 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거 여기에 바로 그림에 나오죠. 그런데 또 하나 인류의 큰 적은 기근이었어요. 지금은 기아 상태에서 벗어난 나라가 많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1600년대 인도 기근, 30년 전쟁, 이런 걸로 기근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 기근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이 문명사회의 혜택을 누리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 다음 그림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계기는 바로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질 GDP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반을 계기로 해서 증가하기 시작했죠. 맞죠? 그리고 인류의 기대 수명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동안 1500년 이후에 독감, 30년 전쟁, 흑사병 여러 가지가 있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1900년대 후반부터 기대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그래프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 달리오가 분석한 결론은 역시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500년 동안에 엄청난 부침을 거듭했어요. 이 그림에서 보십시오. 1500년대에는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었죠. 경제 제국이었습니다. 명나라였죠. 그런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고 1600년대에서 1800년 직전까지는 네덜란드가 세계 최대 제국이었고 그 후로는 영국, 그 다음에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흥미로운 것은 과연 이러한 강대국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레이 달리오는 500년의 실증 분석을 통해서 8가지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첫째는 교육이고 그 다음에 기술, 경쟁력, 그리고 경제적인 산출량, 교역량, 그리고 군사력, 그리고 얼마나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가 됐느냐, 그리고 세계의 기축통화를 쓸 수 있는 지금과 같으면은 금과 달러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 8가지가 경제 대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 경제 대국을 만드는 선행 요인이냐. 그런데 우리말에도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네요. 이 그래프에 보시면요. 교육은 강대국이 되기 전에 거의 100년 이상, 120년 전에 선행지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100년 전부터 교육에 많이 투자한 나라가 경제 강국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세요. 0으로 되어 있는 이 시점에 경제 강국으로서 최정점에 달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은 보세요. 벌써 120년 전부터 교육이 경쟁력 있고 투자를 많이 한 나라가 100년, 120년 후에 강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경쟁력, 혁신 기술이 선행 변수로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제국이 없듯이 강대국도 역시 생명의 주기가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레이 달리오의 그림에 보시면은 6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단계 강대국이 부상할 때는 역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리더십 하에서 점차 좋은 정부, 좋은 제도가 정립되고 경제가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번영을 누리는데 번영을 누리는 이 피크점을 지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계층 간의 소득 분배, 부가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원인이 돼서 사회적인 불안정이 나타나고 갈등이 심화되고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경제 제국은 쇠퇴하고 몰락하게 되는 산봉우리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러한 사이클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경제 제국을 몰락시키는 원인이 되느냐? 달리오는 6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자율이 너무 낮게 된다. 그리고 화폐를 많이 찍어낸다.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가 닥치고 그 다음에는 부의 불균형이 확대된다. 그리고 내부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외부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변수에 의해서 결국은 경제 대국은 몰락하게 된다. 이것이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경제 제국의 한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레이 달리오의 책을 통해서 경제 대국의 흥망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에 이어서 요즘
세계 최강국은 어디입니까? 미국과 중국이죠. 미국과 중국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한국도 여기에 비춰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